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는 무료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윤수림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 오늘도 두 가지 열어놓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TV 화면 속에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생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옆에 놓여있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 가깝게 가져다 대보신다면 저희 입장 링크가 뜹니다.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받는 번호는 샵 3989번, 내용에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오픈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루 종일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하는 투자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에 따라 시장은 짙은 관망세를 보이며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적었습니다. 환율은 9거래일 만에 1,330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중국의 서비스업 PMI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화도 동조됐습니다.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던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2,580선은 지켜냈고 코스닥 지수는 오후 1시 이후 상승 전환하며 3거래일 만에 92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발적 원유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11월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를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7%, 2년물은 4.97%까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 또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공장제 수준은 5달 만에 감소세를 보였고 8월 고용 추세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며 부진한 경제 지표들 속에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저희가 8월 들어서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 수익률 탑 13위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에 알려주신 이후로 어제도 강한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890원에 매수해서 어제 종가 4,630원입니다. 현재 60% 넘는 상승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포착해 주시고 이 종목 어제 의료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장중 18% 넘는 상승을 기록하면서 58.13%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에 포착해 주셨던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라든지 AI 관련 종목들 다들 높은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관련돼서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지켜봐야 할 테마와 실체 있는 종목들 밀키트 담아두셨다고 하니까요. 자리 옮겨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수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9월의 효과라는 게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9월마다 좀 증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약세장으로의 전환은 아닐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 하신다면은 시장의 트렌드가 맞는 테마를 발굴해서 그 안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로 밀키트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좀 지수가 흔들려도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해 오신 밀키트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초콜릿 색깔로 좀 톤 맞춤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또 밀키트 종목들이 달달한 수익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뭐 요즘 시장에 이렇게 트렌드도 섹터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밀키트 방송에서 아침에 이렇게 찾아뵙는 이런 따끈한 종목들이 이렇게 달달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크호스가 아닌 이렇게 운수 대통한 종목으로 이렇게 찾아뵙고 운수 대통한 이런 수익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찾아뵙는 운수 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시청자분들이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좀 운수대통하게 좀 그런 상승 기운을 받아서 높은 수익을 내고 계셔서 아주 요즘 오픈 채팅방 안에 분위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오늘도 QR코드와 문자메시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 3989 번호고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든든한 수익 챙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이때는 너튜브에서 무료 방송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은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료 방송에서 그날 하루 동안 시장 정리하고 다음날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테마나 종목 그리고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힌트까지 이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마감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성공한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유가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추가적인 감산을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90 넘어서기도 했고요. 지금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연준이 지금 9월에는 뭐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만은 더욱더 긴축을 조금 쪼아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 한번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유가 상승이라는 건 곧 인플레이션의 좀 재촉진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원자재 이제 원재료 그리고 원가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당연히 운송비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이 인플레이션 물가 이런 생산자들의 물가의 원초적인 이런 유가에 대한 부분들 원자재, 원가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일단 두 번째로 이 유가가 올라가는 데는 자연스럽게 사우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감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시장 또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장에 수요를 뒷받침을 하는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악재의 요인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민지수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이렇게 포트를 좀 구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게 사실 뭐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는 게 뭐 사실 뭐 이렇게 글로벌적인 요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뭐 수요와 말 그대로 공급에 대한 우려로 이런 부분들의 이 조치, 감산 조치라는 걸 일부 강행하는 국가별의 이 정치적인 부분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의 변화하는 추이를 살펴보면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번 FOMC 혹은 향후에 이제 물가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는 그런 우리가 열쇠를 좀 찾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아침에도 이 유가 얘기 잠깐 언급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정유주라든지 철강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좀 혼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간밤 미국 시장도 지금 휴장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 유가 소식 때문에 정유주들은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 다시 좀 해보려면은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에 뭐 요즘 들어서 테마에 네. 이런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전에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 초전도체라든지 맥신이라든지 네.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지 최근 들어서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섹터들이 강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네. 뭐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노란톡 내에서도 뭐 지금 제가 뭐 방송에서도 네. VIP 방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건 대부분 시장의 장 초반 이렇게 섹터나 뭐 매수세 이런 부분들도 이제 뭐 시장의 뒷전이고 결국에는 AI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뭐 반도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흐름들이 장 마지막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그럼 결국에는 AI 쪽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섹터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일 뭐 루닛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내면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의료 AI라든지 뭐 AI 소프트웨어 산업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들어간 섹터들에 한 번 더 우리가 눈을 기울여 봐야 된다. 지금 AI 섹터 내에서도 최근에 AI 섹터 내에서도 뭐 이렇게 파생되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AI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AI 뭐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뭐 의료 AI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움직인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밀키트 종목은 이러한 담백한 종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오늘 밀키트 종목 또한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힌트를 한번 주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제 루닛이라든지 노을 그리고 뷰노 같은 종목들도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들을 담아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얘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오늘 리뷰 종목 만나보기 전에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렇게 아침마다 야심차게 선별해 오신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 저희가 지금 8월에 잡아주시고 자 높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너무 많아서 뭐 하나하나 좀 언급을 해드리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 스맥,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모조리 다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월 11일에 포착해 드린 이후로 지난주부터 정말 계속해서 강한 장대 양봉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바라보더라도 8월 1일에 잡아주시고 자 8월 한 달 동안 강한 상승 흐름 나왔던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40% 가까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챗 GPT인 루시아 GPT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장에서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3박자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트렌드에 맞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펀더멘탈
탄탄한 개별 종목들 밀키트에 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가 9월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여전히 뭐 높은 상승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또 남은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우리 스맥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60%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이 스맥에 대해서 중간 점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스맥은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로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죠. 뭐 로봇주들 내에서도 뭐 스맥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혹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관련 산업이 이제 앞으로 더 확대가 될수록 이 스맥이라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더더욱 늘어난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이 이끌어낸 캔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캔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스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이런 뭐 스맥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다만 좀 이렇게 스맥이라는 종목들의 뭐 신규 진입이라든지 로봇주들의 뭐 다시 한 번 더 상승이라든지 접근이라든지가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즐겼으니 뭐 스맥 같은 종목들 뭐 그리고 하드웨어 종목들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단 지금 다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매수세를 좀 이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집중해서 지금 종목과 섹터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지금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더 강세의 흐름을 잡아줄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네.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이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뭐 소프트웨어 지금 AI 관련된 기술력에 대한 발표들이 현장들이 있고 뭐 그리고 의료 AI 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뭐 로닉 같은 종목들 또한 그런 상황에서 AI 쪽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결국에 우리가 시장에서 AI를 좀 바라볼 때 뭐 로봇주들이라든지 뭐 사실 뭐 이런 종목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에 AI 내에서도 수급에 이렇게 이전과 전환이 나타날 뿐 결국에는 시장의 큰 틀을 봤을 때는 AI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스맥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테마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나마 뭐 8월 말 지금 9월 초에서는 로봇주들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장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뭐 루닛이나 노을 혹은 또 강한 상승을 뿜었던 뷰노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저희 밀키트에서 뭐 선별을 미리 해주셨던 종목들이긴 한데요.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한 급등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옮겨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IT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저희 오늘 밀키트도 전문가님이 이런 종목들 선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쪽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 초에 코스닥 시장에 기술 특례 상장이 된 종목입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보안주들이 약간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저희 관련해서 지켜볼 종목으로 전문가님 오늘 센즈랩을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센즈랩 오늘 저희 뭐 오늘 의상의 색깔처럼 좀 달달한 수익 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우선 기업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센즈랩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AI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파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지금 AI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의료 AI라든지 뭐 아니면 AI에 대한 뭐 이런 뭐 우리가 뭐 유지 보수를 해주는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AI 산업 내에서도 다양화가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섹터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이버 보안 펀드를 조성을 하고 2027년까지 이제 보안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때 우리가 보안 어찌 보면 뭐 굉장히 뭐 우리와 밀접한 내용이죠. 지금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네. 뭐 보안이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AI 보안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AI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보안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인간보다 더 빠르게 좀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고 뭐 침투를 이렇게 막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뭐 서버라든지 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보에 네. 지금 이런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뭐 보안과 해킹에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사실 그 작년도 그렇고 이전에도 왜 그 노란톡 메신저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나고 그랬을 때 정말 모든 게 약간 네.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었던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보통은 통신부터 차단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보안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 센즈랩을 유독 더 집중해 봐야 되는 모멘텀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좀 큰 내용들,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들었다면 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은 뭐 사실 이런 AI 관련된 산업들 내에서도 네. 이렇게 우리가 발빠르게 인간이 못하는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AI의 좀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뭐 대부분 이렇게 서버에 공격이 들어온다라든지 이 사실 정보도 자산이다. 요즘에 뭐 데이터도 자산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침투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AI는 빠르게 이전에 알고리즘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네. 우리가 기존의 사례를 이렇게 AI가 분석을 하고 이렇게 빠르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 대한 그 다음 일까지 생각을 해서 AI는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하게 이런 뭐 지금 뭐 악성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뭐 해킹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존재할수록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여 이렇게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센즈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일단은 센즈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즈랩이라는 기업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하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냐?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업에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런 해킹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위협 행위자라든지 우리가 뭐 IP라든지 뭐 기존에 이런 뭐 우리가 기업들이 있죠, 뭐 국가들이 있죠. 이런 뭐 악성 그런 뭐 정보들 이런 행위자들을 초기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런 정보들을 글로벌하게 좀 알려주는 이런 네. 정보 제공 서비스 또한 영위하고 있다. 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고 뭐 만약에 이런 기술력이 아주 만일 AI와 지금 합쳐지는 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굉장히 향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동사의 플랫폼 또한 좀 굉장히 뭐 글로벌하게 사용량 또한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뭐 최근 AI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간에라든지 뭐 장전이라든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움직임과 이런 모멘텀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할 경우 앞으로 AI 보안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에 더욱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센즈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보안, 그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이 시장 앞으로의 성장 기대성이 정말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제 정부에서 또 발표가 나온 부분이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 쪽에 30조 원 시장에 30조 원어치의 시장 육성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 종목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 장에서 바로 시초가 공략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가격 전략은 개장 이후에 차트상 다크호스 라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밀키트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이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이 AI 중에서도 강조해 주신 내용이 세분화해서 소프트웨어 쪽을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저희가 알려드렸었던 루닉 같은 종목들 어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뷰노도 어제장에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역시
의료 AI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또 7월 25일에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당시 이 종목이 정말 강한 수익이 챙길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다시 한번 지켜볼 모멘텀이 됐다라고 하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우리 의료 AI 중에서 가장 지니어스한 종목이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이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종목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지니어스한 이런 의료 AI 관련주로 네. 지니너스를 이렇게 선별해 왔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지니너스 좀 이렇게 뜸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이 네. 7월 말에 포착을 해주신 다음에 그 1차 목표가 강하게 뚫고는 다시 조금 내려온 모습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하드웨어 쪽을 이렇게 강조를 드렸던 만큼 이런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세가 뭐 좀 이탈이 되고 어느 정도 일부 주가의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네. 지금 다시 한 번 더 소프트웨어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네. 이런 부진했던 움직임을 다시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루닛이라든지 뭐 뷰노라는 기업들,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고 루닛 같은 기업은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루닛이라는 기업이 사실상 덩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시가총이 굉장히 큰 기업인데 뭐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다라는 건 사실 글로벌한 자금이 한꺼번에 좀 몰려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루닛이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코스닥 시총 12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뭐 굉장히 무섭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 이런 루닛이 상한가를 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렸던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의료 AI 쪽으로는 한 번 더 동시다발적인 매수세가 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네. 여기서 루닛이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내용 중에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일단은 암 치료 영역까지 암 네. 치료 영역까지도 이렇게 진출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 네. 기존에는 암 진단 솔루션, 엑스레이 판독 뭐 이 정도까지만 루닛의 역할이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치료 영역까지 간다라는 건 이 AI를 활용한 향후의 다음 스텝까지도 밟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기존에는 뭐 AI가 자동차 운전을 좀 편하게 해준다 정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AI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준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 근데 이런 게 의료 AI 쪽으로도 의료 산업으로도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에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전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00m 앞에 지금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까지 해주는 그렇게 저희가 좀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운전에 도움을 줬다. 이 정도까지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운전을 대신 해준다. 이러한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의료 AI도 기존에는 진단 정도만 해준다 해서 이제는 치료까지 해준다. 한마디로 의사의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진단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역할에서 이제 전문의까지로 좀 발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AI의 성장이 굉장히 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 지니너스는 이런 시장에 이런 변화 속에 어떠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지니너스는 현재 의료 AI로 맞춤형 항암 백신 쪽으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루닛은 뭐 지금 항암 뭐 이런 암 치료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이 항암 백신을 좀 선별을 해주고 이런 자체적인 항암제까지 이렇게 지니너스가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겠죠. 네, 이렇게 맞춤형 항암 백신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삼성 유전체 연구소와 이렇게 자체적인 뭐 협약을 맺고 있는 것처럼 뭐 종합적인 뭐 지니너스의 행보가 굉장히 뚜렷하게 네.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뭐 의료 AI 쪽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기업들이 여러 군데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를 수 있는 운수 대통한 종목들은 시장에 널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지니너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7월 25일에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 이 전문가님께서 우리 지니너스를
7월 25일이면은 네, 시초가 4,300원에서 포착을 해주신 이후로 8월 1일 6,25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 한 30% 넘는 수익을 기록한 다음에 지금 살짝 다시 눌러서 조정받고 있는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지켜볼 타이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잠시 후에 정리는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어제부터 신호탄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지니너스 앞으로의 흐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아침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두 종목 벌써 좀 강한 강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오늘 하루의 밀키트 종목들 그리고 시장 정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후 4시 너튜브 방송으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개별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도 좀 풀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테마라든지 좀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고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분 30초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시장도 출발을 했는데요. 양지수 일단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다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합권 내에서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어제 종가 대비 한 1.3포인트 내리면서 25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92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190억, 코스닥에서는 330억 조금 넘는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장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장에서 LPG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19%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11% 넘는 두 자릿수 상승으로 오늘장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동유화, 대성산업과 또 저희가 정유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GS S-오일, SK가스 같은 종목들까지 모조리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한 8월 말쯤에 좀 이 테마가 잠깐 단기적으로 움직였었는데 미국에서 이 대마에 대한 허용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나왔었죠. 오늘장에서도 오성첨단 소재가 13% 급등으로 출발하면서 주가는 2,08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화일약품과 우리바이오, NFC 같은 종목들도 강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장에서 이 한국형 챗 GPT인 루시아 GPT를 오는 7일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던 솔트룩스가 어제에 이어서 갭상승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4% 가까운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48,8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6%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일동제약이 현재 준상한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5% 넘는 급등으로 오늘장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병 후보물질을 개발했고 이 종목이 이 후보물질이 어제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루닉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조금 눌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3% 정도 약세 보이면서 22만 3천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의 흐름까지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두 종목 현재 8% 넘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과 제가 우연히 좀 둘 다 초콜릿 같은 색깔의 의상을 입고 있는데 오늘 밀키트 종목들 달달한 수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이었던 센즈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오늘장에서 갭 띄우고 출발해서 현재 7% 상승입니다. 12,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함께 기업 분석 들으면서 시초가 공략하셨던 분들께서는 벌써 뭐 수익을 챙기고 계십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센즈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세부적인 대응 전략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센즈랩은 지금 현재 뭐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애초에 종목 자체가 상장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의 신규 상장주들의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구간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주가의 횡보를 굉장히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뭐 다시 한 번 더 지금 고개를 드는 구간인데 다시 한 번 지금 다크호스 하단선을 돌파한 지금 많은 구간을 돌파한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다크호스 상단선이고 그리고 뭐 이평선이고 뭐 모든 내용들도 뭐 동일한 내용이지만 뭐 사실 기술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시점에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 차트의 움직임을 보게 되시면 꼬리를 굉장히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꼬리를 굉장히 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AI, 보안이라는 이런 섹터들도 최근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상승은 과연 언제쯤 나올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산업이 과연 AI, 이 보안이라는 산업 쪽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유입이 될까?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지금 구간에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와 지금 현재 뭐 손절가 그리고 빠르게 우리가 목표가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13,000원 구간부터 시작해 12,500원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손절가는 우리가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AI 보안이라는 게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12,000원 구간 12,000원 구간은 우리가 짧게 손절가로 잡고 진행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만일 시장의 트렌드를 빗나가서 이 종목이 약세 흐름으로 한 번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12,000원 구간에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1,500원 구간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센즈랩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보면 좋을까? 지금 구간부터는 사실 신고가 돌파 영역, 52주 신고가 신고가 사실 상장이 된 지 뭐 1년이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 부족해요. 예, 상장이 된 지 애초에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라는 건 좀 정량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범위를 잡고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 그리고 오늘 시가 정도가 대략적으로 이전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한 번 더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타났던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다라고 했을 경우 단기적으로 13,500원 구간 1차 목표가는 13,500원 구간을 좀 짧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네. 그럼 2차 목표가는 14,000원 구간 그리고 최종적으로 12,000원, 13,000원,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우리가 향후에 뭐 1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종목군 그리고 뭐 AI 보안이라는 트렌드가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렇게 운수대통한 그런 트렌드로 선점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센즈랩 중간 점검 그리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밀키트 종목 보안 관련 주주 센즈랩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올해 2월에 지금 코스닥 시장 상장이 되고 약 6개월 조금 지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차트상으로 위치를 보면은 현재 상장 이후에 우하향 흐름을 그리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는 매수 가능한 범위라고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13,500원, 그리고 넘어선다면 14,000원 위로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우리 의료 AI 관련주 지니너스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너스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6% 넘는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우선 전문가님께서 7월 말에 포착을 해주시고 8월 1일에 전고점 6,250원 선을 달성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재 4,750원까지 다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우리 지니너스도 자세한 대응 전략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니너스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니너스도 센즈랩과 동일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 상승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일단은 지금 뭐 시장의 섹터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유가 상승 관련된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장 초반보다는 이렇게 장 뭐 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시장의 매수세가 한번 이렇게 돌았을 때 충분히 의료 AI 쪽은 앞으로도 좀 더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좀 높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니너스가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부근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구간에서 대응하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니너스가 지금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일단 오늘 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꼭 꼬리를 달고 내려온 구간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물량들을 조금 이렇게 흔들고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오늘 갭 상승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지를 하고 움직였던 이런 캔들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도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체크해드렸던 4,900원 구간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4,600원 구간 4,600원 구간까지는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를 이렇게 제공해 드렸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4,000원대 구간이다. 현재 4,000원대 구간은 지금 다크호스 하단선이 받쳐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자리에서 다크호스 하단선을 아주 많이 이탈을 했을 때는 향후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아예 저항을 이탈을 하고 이전 저점까지도 이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니너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서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디로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현재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지금 현재 5,300원 구간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5,3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5,300원 구간 그리고 다크호스 상단선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캔들이 아주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네. 다시 한 번 더 의료 AI 쪽으로 훈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서 이전 고점, 이전 저항 구간을 한 번 더 5,800원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지니너스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제 추천 종목이죠. 이전에 이미 지니너스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이 돌아온 것 같고 가격 전략도 좀 다시 짚어주셨습니다. 4,600원 선에서 4,900원 사이에서 매수 가능한 자리로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좀 목표는 전에 저항 자리였던 5,800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밀키트 종목도 우선은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장 마감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정리, 시장 정리 하셔야겠죠. 자, 이때는 오후 4시에 너튜브로 넘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 검색하시면은 무료 방송 통해서 저희 생방송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시장 대비 전략 짜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전문가님께서 앞서 강조해 주셨던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I,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인데요. 자, 8월 한 달 동안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상한가도 기록했었던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어제 좀 강한 장대 양봉 만들었었던 솔트룩스,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전문가님께서 한번 정리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장 초반의 움직임을 보니 뭐 전체적으로 테마주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결국 AI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뭐 이렇게 시장의 혼란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에서는 매수세도 소극적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의 종목들이 이렇게 산업들이 뒤흔들더라도 뚜렷하게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들을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 AI 굉장히 좀 뚜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 캔들들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이 주가의 움직임과 이탈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모습은 아닙니다. 뭐 매수세 또한 매도세 또한 그렇게 큰 모습은 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캔들 자체적으로 무너진 그런 캔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오늘 뭐 AI 이런 뭐 오피스 프로그램 뭐 이런 뭐 AI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뭐 장중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뭐 시장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뭐 모멘텀과 호재들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에 같이 동반이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솔트룩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트룩스도 동일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 오늘 시가 그리고 장중 기준으로 새롭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AI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뭐 솔트룩스와 폴라리스 오피스를 뭐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결국 이렇게 솔트룩스가 또 한 번의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눌림 구간을 좀 이렇게 거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솔트룩스까지 이렇게 중간 점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흐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방송,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여기서 정리해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담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처럼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달콤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종목으로 알려주셨던 우리 보안 관련주 센즈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최근에 다시 의료 AI 관련 종목들 지켜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니너스를 또 한 번 밀키트에 포장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신 가격 대응 전략까지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투자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및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수익 챙기시고 시장이 조금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운수대통 할 수 있는 종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